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기 시작한 지 한 7개월 됐지만은 구독자 500명 향해서 급상승 커브로 발전하고 있는 정경사 TV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신 조회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정경사 TV 경매 노하우나 법률 전문성, 성실성, 정말 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도 해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댓글로 남겨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향수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쨌든 경매에 적용되는 권리분석은 민사집행법, 소송법, 임대차 보호법 등 차등 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강의 대상 물건이 소재지가 파주시 탄현면이다 해서 저 제주도나 뭐 부산, 광주, 대구 어떤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권리 분석에 대한 그 어떤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그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은 입찰보증금 몰수당하고 재경매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에 저는 멀리 떨어져서 입찰 보실 때 재산 증식 측면에서 조금 더 벌고 덜 벌고 그거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분석 사항은 어디나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은 동일한 법률 제도가 시행되니까 뭐 지역도 물건 종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대상 물건은 단독주택입니다. 감정가 7억 3,700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복 사건이 있네요. 경매 기일은 2024년 6월 18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여기 화살표 들어간 게 대개 이제 좀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청구금액이 2,1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잘 그냥 권리분석 정확히 하고 현장 답사 가서 물건 좋고 환경 마음에 들고 해서 구매 결정 내리고 입찰 보증권 찾아서 현장에 갔는데 경매가 취하됐다. 취하될 수가 있죠. 이거는 누구든지 소유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대의변제에 의해서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토지 면적 300평, 건물 실면적 30평이면은 아파트 같으면 40평형 정도라고 봐야겠죠. 토지 면적 300평이면 주말농장 분양을 하는 그런 면적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조경으로도 다 쓸 수 있지만은 텃밭 요새 뭐 물가 상승 대상에 과일뿐이 아니라 채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텃밭을 효율성 있게 꾸미시면은 아기자기한 그런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유찰되고 고양지원, 의정부 지방법원 소속, 인천지방법원 한 번 유찰되면 3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0%에 진행되니까 이거는 서울 지방법원에 20%씩 그 저감률 한 번 떨어지면 80, 한 번 더 떨어지면 64에서 좀 더 쓰는 그런 정도 가격 수준이 이 의정부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한 번 떨어지면 30% 더 떨어지니까 이 그걸 참고해서 그 입찰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2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소기준권리가 농협자산관리 2019년 12월인데 2022년 8월 이면은 보증금 금액이 얼마가 되든
후순이니까 전입 이후에 확정일자 받았겠죠. 그리고 배당 신청하고. 근데 임대차 관계가 참 복잡한 게 확정일자가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이사도 가기 전에 확정일자 날짜가 앞선다. 그러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력이 먼저 인정 될까요? 안 될까요? 전입 후일자 기준입니다. 맞아 떨어졌을 때. 이사 가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확정일자 받은 날 당일 업무 개시 시간 내에 받은 즉시. 전입은 그 다음날,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 사항 중에 요건을 충족한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러면은 그 2019년이니까 후순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소액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못 받나? 소액보증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아셔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입찰 보신 입장에서는 이거 가서 5억 1600, 5억 2천을 썼는데 3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맞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서는 그런 세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입일자는 앞서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민법상 물권적 효력, 강력한 권리를 주는데 행사를 안 하고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경우는 대항력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너 내 돈 내놔. 내가 살 기간 나 그냥 살을래가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지 않으니까 크게 이상은 직결되는 이해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명도 측면에서 명도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 받아갖고 나가는지는 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소액보증금이 기준은 얼마고 얼마를 우선 배당받는지는 2019년도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 날짜 기준에 얼마까지 기준하고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지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정경사TV 앞선 영상에서는 경매 시작부터 입찰서 쓰는 요령부터 명도까지 다른 영상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봤는데 소액이었죠, 강제경매가. 근데 확정채권을 양도받아갖고 파주시 금천동에 소재한 축협으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농협 자산관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NPL, Non-Performing Loan, 그러니까 금리, 이자가 회수가 안 되는 일종의 불량채권이죠. 거래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NPL로 나는 자산증식을 일으켰다 하는 영상도 많은데 일반인이 바로 뛰어갈 수, 진입이 안 되니까 NPL 등록한 업체 기준을, 등록 기준을 맞은 업체를 거쳐서 간접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짜 NPL 진짜 경매 들어왔는데 이자는 안 나오지만은 어떤 금융 자본 준비율이나 맞추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처분하는 근저당권을 사왔을 때 많이 남을 거 팔겠습니까? 그럼 많이 남을 게 혹시 샀다, NPL 등록 업체에서 우리 일반인한테 그걸 넘겨주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광범위하게 NPL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좀 가려서 안 나오는데 이 구조물 등이, 창고 등이 소지하는데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바, 철거하고 이동이 용이하면은 지상권하고 관계가 없죠.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지 쉽지 않은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될지, 약정 지상권이 어떤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 인정이 될지 정밀 검토하셔야 됩니다. 현황 조사서, 경매 개시 일정 떨어지고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법원 직원이 현장에 가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현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유치권에서 중요하죠. 이때부터 법원 직원이 개시결정 떨어지고 일주일에 열흘 내에 나갔을 때 유치권, 점유의 외부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지표, 표지 등이 인식이 되면은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 현황 조사서의 유치권에 대한 현황이 아무것도 인식이 법원 직원한테 인식이 안 됐는데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을 뭐 유치권 깨기, 특수물권 그런 어떤 입증에 유리하다고 봐야죠. 갔더니 물어보니까 배모씨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도 아니고 나는 임차인도 아니고 유치권자도 아니고 소유자 회사와 아는 관계로 2층에 거주하며 전부 점유. 뭐 이런 경우엔 법률적인 지위를 본인이 당사자가 법원 직원한테 부인한 거니까 금반원의 법칙이라고 있죠. 법률상 한번 물론 판사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훌륭한 나중에 번복을 했을 때 아니다 나 임차인이다 하고 물론 여기 이 본건 경우에는 주민등 전입일자가 워낙 뒤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물건 명세서에는 좀 해석적인 기준 그리고 현황 조사서 한번 작성하고 끝나고 물건 명세서는 입찰기일 일주일 전에 갱신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여기에서 진일보가 아니라 뭐 국세지방세 배당 청구라든지 임대차 공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필히 입찰 보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매각 결정일 이전에 일주일을 잘 지내셔야 됩니다. 경매기록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후에 열람할 수 있는 물건 명세서 말고 경매기록 전부 경매기록 결정 떨어진 다음에 입찰기일 조서까지 그걸 전부 열람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없을 때 가만히 매각 결정 나게 기다리고 결정 난 다음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대금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매 기록을 꼭 열람하셔갖고 이게 또 10억에 샀는데 10억에 산 게 아니네. 3억을 더 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든지 국세 법정기일이 앞서갖고 임차인 보증금이 인수가 아니었는데 인수로 뒤바뀐다든지 대의변제를 해서 뒤바뀐다든지 현황 조사서나 물건 명세서로 알 수 없는 게 경매 기록에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게 일반인하고 계약하고 달리 해약을 하려면 아니 이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는 그 계약을 해야 되겠다. 절차가 3단계 있습니다. 매각 결정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꼭 매각 결정일 이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셔야 부담이 없고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기록을 꼭 열람하시는 건 물건 명세서뿐이 아니고 자, 이 문건 접수 내역은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류 작성 시점이 다릅니다. 시점이 다른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채권자 변경신고 저가 들어온다든지 이 국, 공공, 교부 청구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로 추정되는 겁니다. 국, 공공, 교부 청구. 뭐 지방세로 국세 체납이 있을 정도면은 교부권자 이 지방세 당연히 있네요. 교부권자 파, 공공, 파주, 군청이라고 봐야겠죠. 지방세, 국세 골고루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강제경매 임의 모든 사건이 일반 매매로 전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왜 당사자가 많고 압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국세 지방세 쭉 깔리면은 등기부등본을 가등기 치고 계약금 서로 교환하면서 가등기 치고 말소 서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하고 교환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경매로 받았을 때 말소주의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되기가 어려운 건입니다. 본건은. 자, 이제 입찰가를 정하실 때 요령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네이버, KB, 부동산 시세 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통계의 정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주시 탄현면 본건에 대개 낙찰가율을 55%에서 57, 8%, 60% 사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상 낙찰가 4억 1,900. 제가 보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고의성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좀 부담 없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현지 인접 중개사 가서 직접 그 물건 보시면서 급매물 나온 거를 최소한 2건 이상 탐색해 보시고 비교 평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물건이 나는 급매물로 나온 게 2건이 있다 하는 경우는 경매법정 가갖고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된다든지 뭐 한 7, 8명이 경쟁했는데 5, 6위 합리적으로 가격 쓰다 보면 입찰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속아서라도 세게 쓰지 않는 한은 1등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등 못할 경우에 본건처럼 일반 매매 전환 처리가 어려우면 몰라도 당사자가 많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매매로 당사자한테 매도인한테 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이것처럼 경매처럼 뭐 경매 기록에 열람을 해봐야 물건 명세서를 또 봐야 현황조서 보고 뭐 이렇게 지상물이 있는데 철거 이동이 용이한지 안 한지 상황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매매가 편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권리 분석하고 일반 매매로 많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본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꼭 급매물 2건 이상 예비로 뒤에 놔두시고 경매법정 가서 뺏기시면은 그 물건을 그 지역에 유사한 물건을 어떤 대안을 세우시고 가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감정가 7억 3,800인데 57%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통계는 아니지만 50% 적용하니까 이 사이트 예상 낙찰가랑 유사합니다. 자, 이 말씀드린 거 잘 검토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